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대부분의 순위가 진전했으며 취업 이민도 2,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앞당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을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와 유전자 변형 감자 등 농축산물에 대한 압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몇 달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대부분의 순위가 진전했으며 취업 이민도 2,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3월 15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가족 이민 2A 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2B 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 이민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 2B 순위와 3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과 같았습니다. 가족 이민 4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08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선 2에서 3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3년 5월 15일에서 2023년 6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3년 1월 1일로 한 달간 앞당겨졌으며 3순위 비숙련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3달 넘게 개선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된 가운데 3순위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한 달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처리 불가 상태로 발표됐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머는 ICE가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호머는 지난 10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리를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확실히 우린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머는 인터뷰에서 칼릴이 비자 조건과 거주 조건을 위반했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학생들을 공격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재산을 파괴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거주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 대학원생 칼릴은 지난 8일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재 칼릴은 루이지애나주의 이민 구금센터에 감금돼 있습니다. 백악관 공보비서 캐롤라인 레빗은 기자 브리핑에서 대학 내 캠퍼스 시위대가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자 친하마스 분자들로 간주하고 모두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보 요원들의 대학 내 사용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도 그런 명단을 받았는데도 이민국 요원들이 학내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데 협조할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대변인은 우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법에 따르겠지만 컬럼비아 대학교 지도부가 미 세관 단속 요원들을 캠퍼스 안이나 대학 주변에 상주시키거나 수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ICA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민서비스국 직원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약 2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 직원 2만여 명은 지난주 IC를 지원하기 위해 60일 동안 이민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원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업무는 상황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한 이민국 직원들은 10일부터 이민 단속 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측 관계자는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이 구금자 처리, 사례 관리, 기록 확인 및 데이터 입력 등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직원들의 업무는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부터 노동허가, 망명 신청 등 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반면 ICA는 불법 이민자를 식별하고 체포, 구금 및 추방함으로써 이민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국 요원들까지 ICA 업무에 투입함에 따라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처리 등 합법 이민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행 항공편으로 하루 평균 135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CBP 부국장 리카르도 모레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000명 이상이 멕시코 내륙으로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일까지 멕시코 국적자를 포함해 총 19,663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을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어제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오바마 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7천 명가량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 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 케어 건보 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 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공개 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 케어 공개 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 명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격인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오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와 유전자 변형 감자 등 농축산물에 대한 압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 달러 상당이 이번 관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됐습니다. US 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소고기협회가 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 개방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투표용지를 제외 거소 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제외 선관위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외선거에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이용한 전자투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재외선거에서 재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앞당기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재외 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들 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발의안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보팅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이 상존하고 특히 최근 일각에서 부정선거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스쿨버스가 전복돼 학생 14명과 버스 운전사 등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10일 중부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스쿨버스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뉴저지 몬트베일 인근을 지나는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171번 출구 부근 휴게소 앞에서 전복됐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총 31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학생 14명과 44세 남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학생 1명은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3명 학생과 운전자는 경상으로 파악됐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사고 스쿨버스에는 유대인 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고 유대교 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뉴스케어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경찰은 스쿨버스가 북쪽으로 가던 중 도로에서 벗어나 전복됐다고 설명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토네이도의 엄습이 시작되며 지역 방송사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토네이도에 갇힌 한 여성이 찍은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현지 언론들은 어제 토네이도에 갇힌 여성이 촬영한 영상이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롱우드 지역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바깥 풍경을 찍고 있었고 밖에선 토네이도로 인해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길가의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 외부 구조물이 파괴되는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무섭다, 촬영한 사람이 괜찮을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다행히 나는 무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폭우와 강풍이 시작되면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현지 기상청은 남부와 서부엔 폭우와 강풍이 시작되고 중부 지역엔 토네이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엔 심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린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카운터파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정부 예산안 연장 법안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이번 주말 상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법안은 대체로 지난 회계연도 지출 수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방 예산을 60억 달러 증액하고 비국방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는 조항과 국경 단속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워싱턴 DC 예산을 10억 달러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감세, 예산 삭감, 국경 보안 강화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0일 브루클린 소재 75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올 들어 압수한 불법 총기는 1000정이 넘는다면서 이 같은 경찰의 강력한 불법 총기 단속에 힘입어 올해 뉴욕시의 총격 사건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에서 2월 총격 사건은 총 93건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시장에 취임 후 NYPD가 3년간 압수한 불법 총기는 2700정으로 직전 3년과 비교해 3000정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압수한 불법 총기 2700정 가운데 유령 총기는 1400정 이상으로 대부분이 3D 프린터 인쇄 부품 등으로 조립한 불법 총기이며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해 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 5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맨해튼 혼잡 통행료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42%는 통행료 부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3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유지 30%, 폐지 48%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거주자 역시 유지 25%, 폐지 40%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